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18년 내년 대비해서 첫 시간으로 중개사법 여러분들하고 뵙고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일 앞 페이지 교재 표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2017년 16년이죠. 2016년 27회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여러분들은 2017년 내년 대비 28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개사법으로 처음 만나고 있습니다. 교재 제일 앞에 페이지 보시니까 이렇죠. 표지를 보자 그랬습니다. 표지 보시면 중간에 2차 과목으로서 부동산 공법, 그리고 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목 중에서 두 번째 과목인 중개사 법령입니다. 표지에는 법령으로 되어 있고 이 교재 자체는 중개사법을 제일 앞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생초보도 계실 거고 또 공부하시는 것을 옆에서 구경이라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2차 과목이니까 1차 과목 정도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층이 있지만 이제 첫 번째 과정, 이런 11월, 12월 입문 과정인데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은 모두 생초보다 이렇게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가는 시간, 1월, 11월, 12월 입문 과정입니다. 우리 시험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계속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1차 과목은 민법과 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만나고 있는 중개사법 2차 과목의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 공시세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2차 과목 중에서 첫째 과목인 중개사법을 오늘 처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설명드렸고 또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갑니다. 또 전달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받으시려면 1차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겠죠. 자, 1차 시험에 아무리 합격을 했더라도 아닌 말로 10번을 합격하더라도 2차 시험을 통과 못하면 자격증을 손에 쥘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다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중요한 과목에서 첫 번째 중개사법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는데 효자 과목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그 느낌을 가져갈 겁니다. 이 과목들 중에서 범위가 제일 작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범위가 제일 작고 문제는 40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중개사법은 현장에 나가면 바로 사용해야 될 용어들입니다. 여기 민법, 개론, 공시, 세법, 공법들도 중요한 과목이지만 중개 현장에서 크게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해당되겠지만 그런데 밖에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법에 따라서 중개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시험 치는데 효자 과목으로서 자격증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걸고 이 과목은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과목 소개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교재 우리 2차 과목의 첫 페이지로서 22페이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22페이지 보시면 우리 중개사 법령에 있어서 제목을 총칙이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뭐 총칙이 뭐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입문 과정이니까 큰 개념을 잡아보는데 총칙 옆에다가 1조, 2조, 3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22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제일 위에 총칙에다가 1조, 2조, 3조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중개사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는 익히자 그런 의미입니다. 총칙은 몇 조가 있다고요? 3개 조문 1, 2, 3조가 있는데 예상 문제는 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총칙에서 1조, 2조, 3조의 각 조문마다 한 개씩 출제 예상이니까 첫 번째 입문 과정에서 중요한 시간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총칙편이고 하단의 제목인 중개업 제도와 공인중개사법 일반이라고 하여 우리 중개사법은 아니고 중개업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서론을 성립해 줍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1번
중개업의 변화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단원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중개사법이라는 법을 배우는 분들이지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탁 보는 순간 그냥 참고로 본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이런 거 발간표 해가면서 별표 막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입문 과정에서 여기는 역사편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필김박하고 이래야 될 이유는 없죠. 그죠? 가볍게 듣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이 파트는 시험에 한 번 딱 나왔습니다. 한 번 딱 나왔는데 지금 27회 시험이 끝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1회 시험으로부터 27회가 끝났고 여러분들은 28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중개업의 변화 이 말은 언제 나왔다? 9회 때 한 번 딱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27번 시험 치는데 한 번 나왔으니까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그죠? 거의 안 나오는데 유심히 보면 한 번 올 때가 돼간다 라는 데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서론으로 걸었습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한 번 올 때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시는데 9회 때 출제됐던 문제가 첫째 줄이었습니다. 9회 때 어떻게 출제했는가 하면 첫째 줄을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중개업에 있어서 기원, 효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개업을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 그죠? 그것의 기원이 뭐냐? 효시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이 뭐죠? 객상주인, 객주가 효시다. 이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거기 객상주인의 줄 딱 끊어놓고 객주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객상주인의 줄임말이 객주고 이 객주가 답이었는데 객주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그랬죠. 역사적인 모습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9회 때 출제했던 문제니까 한번 출제됐던 문제 정도는 짚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찾아내셔야 되는데 거기 어떤 내용에 있어서 기원, 기원이 제일 처음이죠. 그를 다른 말로는 효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효시라는 말은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이 효시입니다. 요 시자가 화살 시자인데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이다. 그러면 화살을 핑 쏘면 화살이 눈에 안 보일 만큼 빠르게 날아가잖아. 그죠? 그 빨리 날아가는 것 중에 제일 앞부분이 효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을 효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개업을 한다, 뭐 중개업을 할 것이냐라는 중개업에 있어서 효시는 뭐가 되었다? 객주에서부터 출발했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게 언제다? 고려시대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려시대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조선시대로 흘러가니까 거간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각회, 집주름, 집거간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거기도 본 기념으로 줄 하나 껐습니다. 각회 하면 이게 집가자입니다. 집을 소개하는 사람. 그 집을 소개하는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집주름 또는 집거간이라 그러는데 제일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죠.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였습니까?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회. 이건 한자말이고 한글로는 집주름, 집거간. 무슨 소리라고요?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개업 공인사를 한번 짚어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언제? 1982년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근데 그를 거기까지 문제를 물을 때는 제일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중개업에 관련되는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객주 거간 규칙이 있었다. 이렇게 갑니다. 좀 어색하죠? 처음 들으시니까. 근데 처음 듣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2월 입문과정을 지나고 1, 2, 3, 4월 공부할 때 매번 듣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 들으니까 좀 낯설고 어색할 거예요. 객주 거간 규칙이 이렇습니다. 객주에서부터 중개업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거간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왜 규칙을 만들었는가 하면 객주 거간들이 중개업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이나 지방에 있는 물건까지도 싹쓸이를 다 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때 규칙을 정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 물건만 하고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 물건만 하자라고 규칙을 정했는데 이 규칙이 지금 보니까 최초의 중개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가볍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조선이 망하고 나니까 일제시대 때가 돼서 일제시대 때는 두째 칸에 보시면 송해 영업 취체 규칙이라는 게 보입니다. 아, 말도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쓰지 않는 말이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소개 영업을 하는데 취체 규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체라는 말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일본 글자를 우리말로 읽으면 취체라고 읽고 이는 단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소개 영업을 하는데 단속하는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일제시대 때. 요거를 객관식 문제에서 물을 때는 최초에 뭐라고 묻는가 하면 현대화된 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경찰서장이 허가를 해야만 뭐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제시대 때는요 경찰서장이 굉장히 좀 높은 직위에 있었던 모양이라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허가를 받고 한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용어를 한번 들어보는데 의미를 가지죠. 막 외우지 마라 그랬죠. 이건 외우는 거 아니라 그렇습니다. 소개영업 취체 규칙 이런 걸 한번 들어놓은 게 이제 입문 과정에서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11월, 12월 지금 과정에서 이렇게 어쨌든 한 번이라도 듣잖아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수업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을 못 듣고 출발을 할 거잖아 지금, 그죠? 못 들은 분하고 들은 여러분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월 과정에 오신 분들이 시험 칠 때까지 제일 빨리 오신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합격에 가장 큰 지름길에 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11월, 12월 한 과정 1, 2, 3, 4 두 달 단위로 한 번씩 넘어가는데 여러분 1월 달 딱 되면 새 책을 탁 들고 옆에 자리 탁 앉습니다. 잉크 냄새도 향긋한 새 책을 들고 탁 앉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되겠나 이렇게 걱정합니다. 왜? 나는 두 달을 들었는데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왔다 이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1, 2월이 지나면 3월 달에 학생들이 더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1월 달 되면 이제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뭔가 하나 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1월 달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뭐 명절도 있지 또 날씨도 춥지 에이 3월부터 하지 하고 3월에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3월 달에 또 새 책을 탁 넣고 옆에 탁 앉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11월, 12월 한번 들으셨죠? 1, 2월 두 번 들었죠? 세 번째 듣는데 저 사람은 지금 처음 타와 있잖아, 그죠? 어떤 생각한다? 원래 되겠나? 이렇게 걱정된다니까, 그죠? 되겠나를 옆에 사람한테 듣는데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사람은 되려고 왔으니까. 되겠나? 이러면 싸웁니다. 속으로만. 나는 지금 두 번을 들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되겠나? 이렇게 걱정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지금 제일 가깝게 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합격권에 제일 가깝게 와 있으니까 결석을 앞으로 안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찍은 왔지만 하루 오고 하루 빠지고 하루 쉬고 이래버리면 늦게 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만났을 때는 내년에는 꼭 자격증을 한번 쥐겠다라는 데 의미를 가지고 오셨다면 지금부터 꼭 결석을 안 하도록 꼭 마음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수업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왕도가 있다면 공부할 사람 없죠. 그대로 하면 다 합격할 거니까. 근데 시험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묻는다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예습해야 됩니다. 복습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많이 봐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다 헛소리입니다. 어떻게 합격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오랫동안 두고 보니까 첫 번째부터 결석하는 사람이 합격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나는 내년 시험 칠 때까지 만약에 이해되는 것도 있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 결석은 안 해보겠다. 이거 하나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쩌면 입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똑같은 서론적인 내용도 두 번 이상 들어보고 듣는 것하고 막 3월 달에 막 와서 처음 시작하는 것 사람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이달에 일찍 오셨다 하더라도 뭐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 결석은 안 하겠다. 이거 하나는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반드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으로 설명하다가 좀 샜는데
일제시대 때는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었고 취체라는 말은 뭐다? 단속한다라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소개영업을 하는데 단속하는 규칙이 만들어졌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모습이면 해방이 되고부터가 이제 우리 현실적인 거잖아. 사실은 그죠? 해방이 되고 우리 소개영업법이 만들어집니다. 1961년도고 그때는 신고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신고의 동그라미. 그랬던 것이 중개업법을 만들 때는 83년도죠. 허가제로 도입이 됩니다. 허가제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뭐라고 배운다?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배우고 이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제로 갑니다. 등록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지금 이 표를 이제 가볍게 입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대충 해드렸고 또 뭐 출제됐던 문제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그 예전에는 신고제로 도입했던 것이 허가제로 가다가 표에 보다시피 지금은 등록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차를 신차라 그럽니다. 신차를 구입하면 막 운행합니까? 등록하고 운행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새 차를 사면 막 운행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라는 데가 있어요. 자동차 등록 사업소 가서 등록을 하면 등록을 했다는 표시로서 등록증을 내줍니다. 그 등록증은 차 안에 비치하고 등록했다는 증거로 번호판을 하나 내줘요. 그 번호판을 차에 부착해야만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더라고. 자, 그럼 다시 자동차 새 차를 운행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답이 뭐다? 등록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보다시피 우리 중개업을 할 때도 신고한다, 허가한다가 아니고 뭐 한다? 등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에 대해서 가장 처음 시행할 때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고 등록도 있고 인가도 있고 성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중개업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신고만 하라 그랬어. 그랬던 것이 세월이 바뀌어서 허가제로 가더니만 허가제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등록제로 바뀌었다를 그 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잡아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막 집에 돌아가서 다시 복습하고 막 그럴 내용이 아니니까 앉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탁 흡수를 합니다. 중개업은 뭘로 했다? 신허 등으로 규제하였다. 이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신허 등으로 규제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니까 이렇게 기억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신호등이 있죠. 그럼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불이 있으면 서세요. 파란불이 있으면 가세요라고 교통을 규제하듯이 중개업도 무엇으로 규제했다? 신호등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신호등을 순서대로 찾아라. 이렇게 딱 묻습니다. 많이 안 묻겠습니까? 만약에 자유제로 가던 것이 허가제로 가다가 신고제에서 지금은 등록제로 간다. 등록제로 가던 것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지금은 자유제로 바뀌었다. 1, 2, 3, 4 중에 찾아라. 이런 문제가 아무리 섞여서 들어오더라도 딱 기억한 건 있죠. 신호 등을 찾아내는 게 답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가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따라갈 것.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자가 있었겠죠.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무허가업자 이래 불렀어요. 그 무허가업자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 무등록업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라 그죠? 지금은 등록하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등록업자가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 법을 만들 때는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자들을 없애려고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신허 등에서 도입이 돼 가지고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자 무등록업자라는 것도 있다. 그 정도의 느낌을 가져봅니다. 올해도 시험 출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겠죠.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신허 등 하는 말을 하나 기억했다면 1월달, 2월달 수업에 갈 때는 그러면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다는데
이 허가와 등록의 차이가 뭘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가제라는 것은 또 우리 등록제라는 것은 하면서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도 잘 붙여야 되지만 신허등이라는 개념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문에 오신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1, 2월달 진행하면 본격적으로 갈 때는 지금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시간 없죠. 빠르게 진행될 때 여러분들은 벌써 이런 걸 한번 들어본 입장에서 듣는 게 출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고. 자, 그럼 이제 역사적인 서론을 보셨다면 드디어 이 법 제1조가 나타났습니다. 하단에 2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제1조 되어 있습니다. 1번 직접 목적 해놓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간접 목적으로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3번 궁극적 목적 최종 목적으로서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또 입문과정이니까 감각을 살리시려고 지금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제시했고 그 목적을 제가 한번 쭉 읽었는데 이렇게 탁 들어보니까 이 1조 목적이 시험에 몇 번쯤 나왔을까요? 지금 27회 시험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27회가 끝났으니까 어저께 문제부터 그 전에 문제를 선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출문제라 그러는데 1회 때부터 27회 때까지 27번을 치는데 지금 읽었던 단은 제1조가 몇 번쯤 나왔을까요? 잘 모르시죠? 물어봅시다. 몇 번 나왔을까요? 모르시죠? 별로 안 나왔을 것 같아. 몇 번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어요. 너무 황당하다. 몇 번? 10번 나왔을 것 같다. 몇 번? 3번. 3번쯤 나왔을 것 같다.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5-6번. 그죠? 1조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정도 내용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85년도에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죠. 올해가 2016년이잖아요. 2016년이면 85년도에 1회 시험이니까 원래 2016년에 27회 시험을 쳤다면 31년이 지났으면 31회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27회 시험이 끝났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험을 매년 치니까 만약 이걸 매년 쳤다면 원래 31회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27회가라는 것은 4번 정도를 2년에 한 번꼴로 치던 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27회 시험이 끝났는데 지금까지 12번 정도 출제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12번이다 이랬으니까 27번 시험을 치는데 12번을 내려면 뭐 좀 과장되면 2년에 한 번꼴로 물어야 돼. 그죠? 그 정도로 자주 나오니까 첫 번째 입문하시면서 제1조는 그냥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조는 1회 시험으로부터 27회 시험까지 막 27회고 여러분들은 28회를 대비하는데 12번이 나왔다라는 말은 2년에 한 번꼴로 내야 12번을 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참고로 1회 때 85년도지만 1회 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30년 전의 문제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첫 시험을 치면서 1조를 빼고 묻는다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러니까 1회 때 냈어요. 2회 때는 안 나와요. 3회 때 내고 4회 때 안 나오고 5회 때 내고 자, 그래서 시험을 한두 번 쳤을 때는 잘 몰랐어. 근데 오랫동안 쭉 꾸준히 보니까 쭈구리 1, 3, 5, 7, 9에는 딱딱딱 들어오는 모습이 딱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죠? 이걸 한두 번 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그 지나간 흔적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자, 그럼 이게 지나간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험 칠 때가 중요하니까 25회 때부터 25회 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1, 3, 5, 7로 가면 나와야 되는 해잖아요. 요때 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한 1, 2월, 3, 4월 가면 지나간 10년 동안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기출문제 보면 옆에 몇 회 출제되었어, 몇 회 출제되었어 이렇게 내용이 나올 때 보면 이제 이 내용을 대충 익히실 수 있는데 25회 때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이때 1조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는 것을 개정이라 그럽니다. 요거 바뀐 해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못 냈다고. 내고 싶은데 사실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 26회는 짝수니까 당연히 오늘 안 나오는 해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막 시험 친 27회 때는 수업을 할 때 굉장히 강조했겠죠.
제1조 목적은 이렇게 나오다가 25회 때는 개정되면서 안 나왔고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원래 잘 보셔야 됩니다 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제 원래 시험이 끝났잖아 지금 그죠? 원래 문제를 보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역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1357구로만 내라는 법은 없으니까 안 나왔다 그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겁니다. 지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28일을 대비할 수험생들은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른다 이래야지 모른다 이건 좀 쳐봐야 알죠. 그렇지만 나올 확률이 몇 프로? 80%는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냥 1조가 중요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봐야 됩니다 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대비해서는 1조는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1조를 대충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12번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방법이 제일 많았을까요? 그리고 또 다 분석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 중 이 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해놓고 1번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답이 O입니까? X입니까? X.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게 아니고 둘째 줄에 보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죠. 그러니까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걸 가장 많이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조를 공부할 때는 대충 설렁설렁 공부하면 절대로 못해요. 왜 못하는가 하면 중개 업무도 여러분 알다시피 건전하게 육성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법의 목적은 되지 않더라고. 이 법의 목적은 뭐라고 돼 있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웬만큼 눈발가가 못 찾아내요 이거를. 그래서 글씨 하나 토시 하나를 잘 보셔야 된다고. 제1조는 중개업무를 육성하고 하면 틀렸죠. 또 틀리게 나왔던 것으로서 가장 많이 나왔던 방법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투기 억제, 부동산 투기 방지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죠? 아무리 중요하지만 투기를 억제한다는 말이 목적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죠. 부동산에 관련되는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부동산 수요 공급의 조절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 보시면 뭐 강남의 아파트를 뭐 P가 뭐 5천이 더 붙었단다, 7천이 더 붙었단다 이런 말 가끔 뉴스에서 들어보시죠. 프리미엄 P가 더 붙었다. P가 왜 더 붙었죠?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P가 더 붙는 이유 수요 공급을 조절 못해서 그런 거라. 그죠? 아파트가 100채가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1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100명만 사고 나머지 900명은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웃돈을 더 줄 테니까 P를 더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P가 더 붙었습니다. 어쩌습니다도 수요 공급에 조절 안 돼서 그래요. 또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느 지역의 아파트는 지금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파트 1000채를 지어놨는데 100채밖에 사러 올 사람이 없어. 그럼 900채는 남았잖아. 그죠? 남은 걸 뭐라 그런다? 미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미분양, 피 이런 말들이 부동산계에서는 빠질 수 없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왜 발생한다? 수요 공급을 조절 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조절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시고 또 부동산 학개론에 가시면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마르고 닳도록 공부합니다. 수요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들었지만 이 법의 목적은 아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공부할 때는 지금부터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면 과목별로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다 여기 올려놓는다고 해놓고 목적이 아닌 놈을 찾으시오. 이렇게 들어오니까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다 목적이 될 것 같아. 다 중요한 말들이니까. 이런 놈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답으로 나왔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는 땅이죠. 공개념이라는 것은 공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 아마 공법이 내일 시간에 토요일이죠. 아니다. 공법은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 날 들었습니까? 공법 수업 공부하셨을 겁니다. 부동산 공법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은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내 땅이라도 내 토지라도 내 맘대로 사용 못해. 그를 뭐라 부른다? 공적인 개념이다. 그죠? 내 땅이지만 집을 50%만 지어라. 3층만 올려라. 용적률, 건폐율 그럽니다. 토지는 개인 땅이어도 자기 맘대로 사용하지 못해. 그를 뭐라 그런다? 공적인 개념, 공개념인데 부동산 공법의 주 핵심이 토지의 공개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들이지만
중개사법의 목적이 될 수는 없더라고. 그죠? 지금 중요한 단어들을 그렇게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12번이나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 법의 또 최종 목적은 뭐냐? 이렇게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문을 쫙 읽어보니까 최종 목적이 뭐다?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답으로 찾아라라는 문제도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최종 목적 또는 다른 말로 뭐 궁극적 목적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은 국민 경제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법의 최종 목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얼마나 모질게 들어오는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X입니다. X. 국민만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퍽 찍는 순간 내년에 반갑게 또 만납니다. 교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해도 최종 모의고사 이제 내년 10월달에 시험이 있을 거니까 한 9월달쯤 되면서는 이 문제도 내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도 출제할 겁니다. 라고 해놓고도 틀리는 학생 나와요. 그죠? 그 학생들은 당연히 내년에 또 반갑게 만날 학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 목적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1월, 12월 입문과정은 잘 듣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월, 2월, 3월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를 출발할 거니까 11월, 12월 입문과정에서는 잘 들어주는 게 여러분들로서 한 계단을 딱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막 필기 잘하는 사람 절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필기 잘하는 학생은 별명이 3대 빵이다 이럽니다. 이 3대 빵. 1대 빵이 뭔가 하면 필기하느라고 못 들어. 그래서 1대 빵 됐죠. 그 다음 적으면서 틀리게 적어놔. 또 거기다가 2대 빵. 거기다가 또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않아요. 3대 빵. 3대 빵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잘 듣는 게 훨씬 낫잖아. 그죠? 좀 더 심하게 가면 어디 적어놨는지도 몰라. 또 적어놓고도. 그죠? 4대 빵 되는 사람도 있어요. 4대 빵. 그러니까 11월, 12월은 필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에 앉는다. 이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결석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결석 안 하려면 자리에 앉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1월달, 3월달 오는 사람은 이제 막 와가 앉으면 앉아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11월, 12월에 벌써 입문과정에 결석을 안 하고 오셨다는 말은 이제 출발할 준비를 다 갖추었다는 뜻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달을 결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월, 12월. 그래야 뒤에 오는 사람보다 뭐라도 낫는 거잖아. 그죠? 일찍은 왔는데 하루 빠지고 하루 제끼고 하루 쉬어버리면 꽉 내버린다니까 이게. 그죠? 매일 과목이 달라지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그죠? 하루 결석해버리면 2주 만에 만나요. 근데 진짜 2주 만에 무슨 볼일에서 하루도 빠졌다. 20일 만에 한번 만나요. 20일 만에 만나면 책 반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중개사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게 결석을 안 해야 됩니다. 지금 결석 안 해야 된다는 소리를 지금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잔소리가 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스로 한번 지켜보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합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들게 오신 이유 1번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려고 왔다. 2번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왔다. 답이 몇 번? 2번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그죠? 행여 이 자리에 나 고상한 인격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 저 다른 데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상한 인격은 애도 무슨 학원도 많습니다. 그 인격 양성하는데 인격을 양성하는 거 목적이 뭐다? 자격증 취득에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딱 가지신다면 지금부터 뭐 하지 말 것? 결석하지 말 것. 그건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좀 목적은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막 필기해가지고 공부해야 될 내용 아니죠? 이런 것들이 다 답으로 돌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1조는 다시 한번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법 제1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 목적이고 원래 28회 여러분 대비시험은 나올 확률이 80%는 된다.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배경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죠. 자, 그럼 제1조를 보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23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본론입니다. 제2조입니다. 2조의 제목이 뭐다? 용어의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용어의 정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법 제2조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고 정의라는 말은 여러분 수학의 정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자가 확정하다 할 때 정자입니다. 그리고 뜻을 확정했다. 그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공부할 때는
이 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겠다 하고 용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용어를 정리했다. 제목은 그렇게 달았는데 그 용어의 정리 위에 빈칸이 있으니까 크게 적어 놓습니다. 암기할 것 적어 놓습니다. 암기할 것이라고 크게 적어 놓는데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학습 공부는 거죠. 암기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해 위주로. 왜 이해 위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암기를 해놓으면 암기한 대로 나오면 다행인데 암기한 데서 하나라도 빠지면 못 따라간다고 암기를 하면. 그런데 이해를 해놓으면 어떻게 응용을 하더라도 따라가면서 체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2조 용어의 정의만 오면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해하면 무조건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 제목에다가 암기할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듣고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절대로 없죠. 그리고 또 오늘 암기해야 될 이유도 없죠. 10월달 시험 칠 때까지 암기하면 되니까 오늘 수업하면서 이 용어에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를 하나씩 가르칠 겁니다. 그거 하나를 암기해 놓으셔야 돼.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절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틀립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자, 암기라는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동영상 찍듯이, 사진 찍듯이 그대로 찍어놔야 돼. 그죠? 이거를 자기가 이해하는 순간 한 문제 날아갑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항상 그랬잖아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6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6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제하고 두 번째, 이 용어를 모르면 1년 동안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면서 출제도 되고 용어를 모르면 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 입문서는 11월, 12월만 보면 안 보는 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만날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서라는 중요한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기본서 수업에서도 제2조 공부하겠죠. 용어의 정의할 때는 그때도 또 이야기할 겁니다. 암기할 것 적어 놓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12월은 이 교재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낙서하는 건 좀 심하고 메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프리하게 써도 전혀 관계 없다고요. 말 그대로 인문교재니까. 또 인문교재는 프리하게 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 12월이 되면 지금이죠. 우리나라 법이 많이 바뀝니다. 특히 세법이라든지 부동산 공법이라든지. 왜냐하면 우리 정기국회가 9월 달에 출발해서 12월 말이면 정기국회가 폐회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내년에 시행할 국가에 대한 제도가 대체적으로 바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최수실인동, 문동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 다 됐죠. 그래가 지금 뭐 국회의원들 모여가 법을 통과하네 안 하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최수실이가 나쁜 놈이네 좋은 놈이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일이 쫙 밀려 있다고요. 일이 밀려 있는 게 이제 12월 말쯤 되면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쫙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통과시켜서 이제 1월 달부터 가는데 12월까지도 통과를 못 시키면 이제 1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었다 이런 게 또 뉴스에 나와요. 그 임시국회 또 한 10일 동안 열어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거 한 번에 다 통과시켜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이 법이 바뀌는 계절이에요. 그럼 법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과목도 달라진다고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인문서에서는 뭐가 바뀔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있으면 책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고 내용이. 이제 많이 바뀌느냐 작게 바뀌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 그죠? 그런데 세법이라든지 공법에 관련되는 내용이 국가제도가 바뀌면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실무에서 그 내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또 우리 중개사법도 바뀌는 거라. 어쨌든 개정이 많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막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랬다. 그죠? 법이 곧 개정되면 새 기본서에서 새 교재를 만나서 출발해야 되니까 프리하게 관리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크게 암기할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 수업 들으셨습니까? 민법이 무슨 요일이었죠? 공법은 화요일이었고 민법은 언제요? 목요일 어제입니까? 어제. 우리 양민 교수 민법이죠. 민법 어제 처음 들어보신 분 만약에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생초보들을 대상으로 수업한다 그랬는데 민법을 처음 들었다. 1번 재밌더라. 2번 어렵더라. 3번 모르겠더라. 답이 몇 번일까요? 민법을 처음 들었다. 그러면 어렵더라?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뭘 알아야 어려운 줄 알지. 그죠? 2번 재밌더라. 이분은 집에 우한 있는 사람입니다. 민법 처음 들어봤는데 재밌더라 이러면 이건 우한 있는 사람입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모르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민법을 모르겠다라고 나오는가 하면 처음 들으신 분은 용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잖아. 두 사람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깨졌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들었죠? 두 사람이 무슨 계약을 했다가 깨졌대요. 민법 어디에도 계약이 깨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계약이 무효되었다, 해지되었다, 해제되었다, 취소되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깨지는 방법도 가진 거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듣는 데는 한 번 들어가지고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본다, 간주한다, 추정한다가 다 달라요. 그죠? 이러할 것이다, 하여야 한다가 달라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민법을 처음 들은 사람이 재밌더라. 이것도 웃기는 소리지만 뭐를 알아야 어려운 줄도 알지. 그죠? 모르겠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왜? 민법은 인간들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이까지 큰 줄기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딱 들어보고 재밌네, 어렵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무리다 이 말이에요. 민법 학자도 민법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민법에 여러분들은 요 정도 민법을 배웁니다. 부동산에 관한 것만. 그죠? 재산권, 친족, 뭐 호적 이런 거는 민법에 다 있지만 그런 건 우리 공부할 필요 없죠.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민법만 배우니까. 부동산에 관련되는 민법만 하더라도 숨 찰 정도로 갑니다. 용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을 이해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래요. 그 일정한 시간이 언젠가 하면 한두 달 들어서 절대로 몰라. 서너 달, 5, 6개월쯤 가야 민법이 귀가 뚫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때 돼야 귀가 뚫리는가 하면 용어가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1차 과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야기했잖아. 한 5, 6개월쯤 가야 뭔가 좀 눈이 뜨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눈이 한번 뜨면 민법이라는 과목은 틀 안에서만 시험에 내니까 수험생들이 점수 받기가 좋다 그런 말을 해요. 들어갈 때 힘들어서 그렇지 그까지만 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점수 따기는 좋다. 그런데 같은 1차 과목 중에서 학개론도 수업하셨죠? 무슨 요일? 요 월요일입니까? 자, 학개론도 월요일 수업하셨으면 학개론은 들을 때 굉장히 재밌어요.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시험 칠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학개론은 개괄적 이론이니까 어디서 출제될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개론은 듣기는 쉬웠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민법은 어려웠는데 오히려 점수는 낮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개개인의 특성은 있겠지만 그런 문제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민법은 누가 들어도 잘 모른다더라. 그러면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5, 6개월까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치셔야 돼. 이걸 마음을 한두 달 들었는데도 모르겠어. 서너 달을 들었는데도 모르겠어. 나 인간이 왜 이럴까? 탈락.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당연히 5, 6개월은 가야 눈이 뜨인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5, 6개월 가도록 눈이 뜨이려면 지금 입문했다가 5, 6개월 뒤에 오면 저절로 눈이 뜨입니까? 그때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앉아 있어야 되는 거라. 결석을 안 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리고 결석을 안 하다 보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여러분 보다시피 학개론만 학문이고 나머지는 전부 법 과목이잖아. 그죠? 이런 법들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돌기 때문에 민법에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중개사법이 오니까 공시법이 오니까 그게 들어오는 수가 생겨요. 공시법에서 잘 몰랐는데 민법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왜? 법은 다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결석을 안 해야 돼. 결석하는 사람이 이제 그 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죠. 민법은 서너 달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서너 달이 지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5, 6개월이 지나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법들의 연관성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결석 안 하면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 시험이 마무리가 되고 또 어저께 시험이 끝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잔소리가 돼 있죠. 결석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다? 민법이 모르겠고 어려운 이유가 용어 160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 간주한다, 추정한다, 해지, 해제, 무효, 취소가 다 다른 말이에요. 민법을 처음 들을 때 저도 그죠? 공부할 때 진위, 비진위라는 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진위는 진짜로, 비진은 가짜로 하는 거예요. 남산 어린이 대공원 팔면 나 하나 사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비진이에요. 남산 대공원 팔 놈도 없지만 지가 살 능력도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저 공원 팔면 나 살 거야. 제3 한강교 사가지고 입장권이나 받고 살까? 이런 소리 하는 건 비진이에요. 그러면 진위, 비진이라는 말도 민법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저도 처음 들을 때는 진위, 비진이가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성은 비시고 하여튼. 입만 떼면 진위가 뭐 비진이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용어가 자기 귀에 들어오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민법의 용어가 어렵고 160개나 있는데 중개사법에서는 용어를 몇 개를 딱 제시하는가 하면 하단에 보니까 모두 몇 개? 6개를 딱 제시합니다. 그래서 또 이 과목이 또 효자 과목입니다.
우리는 몇 개만 알면 이 법을 따라간다? 6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6개를 딱 던졌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6개를 반드시 이 단어는 시험 칠 때까지 뭐 한다? 암기한다. 이랬습니다. 이건 이해하면 풀린다. 그랬죠.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 정의가 뭡니까? 하니까 중개하고 던졌습니다. 중개라 하면 그 중개 동그라미 합시다. 기념으로.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만나가지고 다 암기 못할 거니까 거기 그 밖의 권리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정의가 탁 들어오면 그 밖의 권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딱 보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입문을 그렇게 딱 시키죠. 자, 다시 용어가 중요한데 6가지 중에서 그래도 1번에 걸었으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번이 뭐다? 중개라는 정의를 걸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나 중개사 학원 간다. 중개사 학원 할 때 중개 들어가잖아 봐요. 나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공인중개사 할 때도 중개가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여기가 중개사 학원이다.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런 중개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예사로 쓰고 있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걸어놨다고요. 어떻게?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갑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또 그 밖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개 중에서 제일 길고 제일 중요합니다. 요 말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하나라는 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뭘까?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된다고. 자,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아는 거 한 가지만. 응? 건물. 그렇게 부끄럽게 이야기해요. 건물. 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상가, 토지. 하나만 하는데 두 개는 상가, 토지. 자, 지금 대충 대답 다 나왔죠?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다? 건물, 상가, 토지. 이를 뭐라 부른다? 부동산.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 부동산이에요. 아, 근데 이거 말보다 많죠? 아파트 왜 이런 말 안 나왔을까? 아파트 제일 많이 할 건데.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뭐 밭, 논, 토지 이런 거 많죠? 다 이런 게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런 물건에 대해서만 중개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중개대상물이 뭘까요? 하고 물으니까 어떤 분 자동차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염없이 쳐다봤어요. 원래 될까 안 될까 하여튼. 자동차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세탁기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어디 있는가 하면 제3조에 있어요. 지금 이 법조문이 몇 조죠? 2조. 그러면 3조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시간에 공부해요. 3조에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을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뭐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어쨌든 그 물건에 대해서 누가? 거래 당사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누굴까요? 하면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거래요. 근데 사고 파는 거 말고도 세를 넣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전세 이런 거. 세를 주는 사람을 임대인 거래요. 이런 것부터 기초로 설명합니다. 세를 들어가는 사람을 임차인 거래요. 그 사람들이 거래 당사자예요.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뭐 한다?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 밖의 권리는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그 밖의 권리에 이렇게 나가니까 매매, 교환, 임대 말고도 또 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위를. 자, 덕실 변경이라는 말은 덕 하는 말은 얻는다 이 뜻이에요. 실은 잃는 거예요. 그러면 얻고 잃으니까 서로 바뀌잖아 이게. 덕실이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책에서 한번 읽어드렸고 제가 옮겨 적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설명했고 지금 3번째 했어요. 근데 또 4번째 그림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중개사법 이 과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것 말고도 공부해야 될 과목이 많다고.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수업에만 충실히 듣더라도 기본 점수가 나오게 하겠다. 이게 제 수업 목표입니다.
그럼 수업에만 충실하게 듣더라도 별도로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더라도 귀에 남게 하겠다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벌써 4번째 읽었다고. 4번째. 이제 처음에는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1월, 2월, 3월, 4월 갈수록 느낄 거예요. 수업에만 충실해도 기본 점수가 나오게 한다. 이게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여러분들은 뭐를 안 해야 되죠? 결석 안 해야 돼. 또 결석이라는 말까지 연결했죠. 결석은 안 해야 돼. 중개사법 이 과목만큼은. 자, 이렇게 읽었던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앞으로 이 그림은 수백 번을 만납니다. 시험 칠 때까지. 요게 집같이 생겼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갑을 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을 매수인. 여기에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게 그림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중개라는 것은 하고 읽었죠. 그 중개는 그림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보시고 앞에 옆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림이 이렇게 되죠. 중개는 하니까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물건에 대하여 그 뜻이겠죠. 거래 당사자들이 당사자가 누구다? 갑하고 을인데 다른 말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라 그랬죠. 여기에는 개업공사가 안 들어간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놓쳐요. 당사자는 누구다? 갑하고 을이 당사자예요.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뭐 한다?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당사자들이 임대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해요. 덕 얻는다, 실은 잃는다 그랬잖아요. 이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이 사람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원래 권리가 갑에게 있었죠. 갑에게 있었는데 대금을 납부하니까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덕실이 서로 바뀌었잖아. 이렇게 덕실이 바뀌는 걸 뭐라고 부른다? 매매라고 불러요. 매매. 덕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뭐 해주는 것?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란다. 이제 여기까지가 내용하고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살이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컨트롤을 잡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뭐부터 암기해놔야 된다? 그 밖의 권리가 있다. 요거는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해봅니다. 지금 11월, 12월이 이제 한 과정, 1, 2 이렇게 해서 이제 2달 단위로 한 과정씩 넘어가는데 예전에 그죠? 12월 말이 돼가지고 그럼 12월 말이면 이제 2달이 끝나는 시점이잖아. 그죠? 말이 돼가지고 저한테 커피 덜덜덜덜 떨면서 질문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커피 덜덜덜 떨고 올 때 벌써 중요한 질문 하겠구나 내가 느낌을 가졌죠. 가비의 쇼가 뭡니까? 이래 묻습니다. 기가 막힙니다만 억장 무너집니다. 억장 무너져. 그래 잘 모르면 11월 달에 물었어야 되지 그거를. 그죠? 한 과정이 다 끝나가는데 지금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면 그럼 지금까지 들었는 건 다 꽝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쇼가 아니고 제가 집입니다. 지금 설명했어요. 그것까지. 이렇게 질문하러 올까봐. 그래서 가끔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색칠도 이렇게 해요. 색칠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 뭐라고 부른다? 매도인, 사는 자, 매수인 사이에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지금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 겁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